저는 NHN에서 리드 그로스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우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제 사실 NHN에 올라오게 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원래는 NHN 클라우드에서 마케팅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도 마케팅의 역량을 좀 더 키워보자라고 해서 계열사 마케터들을 지금 다 본사로 불러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저도 이제 NHN 소속이 됐고 리드 그로스 파트가 신생 조직으로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외우기 어려운 파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리드를 어떻게 육성을 하고 발굴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계약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아까는 이제 영업 관점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좀 더 이끌어내고 이제 리드를 어떻게 발굴하느냐를 이제 말씀을 주셨다면 저는 이제 마케팅 입장에서 세일즈와 어떻게 더 협업을 하고 좋은 고객을 어떻게 끌어오고 그리고 그걸 결론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요즘에는 다양한 경로로 고객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고객들이 유입이 되는데 과연 이 고객들이 들어오는 고객들이 정말 좋은 고객일까? 그리고 전화는 정말 잘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 항상 사실 B2B 마케팅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세일즈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었던 그대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마케팅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MQL을 끌어왔는데 왜 세일즈는 관심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케터는. 그리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세일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MQL이 뭔데 도대체 왜 자꾸 쓸모없는 리스트를 줘서 우리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담당하는 고객들만 해도 충분히 벅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서로 연결되지도 않고 업무상으로 뭔가 이제 접점이 부족한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많은 경로로 들어온 고객들은 다 이탈을 하고 그냥 우리를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라는 것을 사실은 제가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많은 시간 동안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에 마케팅이랑 세일즈는 사실 저는 마케팅이 프리세일즈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마케팅 쪽에서는 세일즈와 연결되지 않고 세일즈도 마케팅이랑 명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고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팅은 이제 브랜딩을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을 발굴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케팅이랑 세일즈의 데이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절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마케팅은 이제 문의 이전의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일즈는 그 고객들의 디테일한 목소리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고 각자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뭐 단순하게 우리는 이번에 중견기업 타겟할 거야.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이탈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좋은 고객을 잘 데리고 와서 전환 그리고 즉 계약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좋은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내부 프로세스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케팅과 세일즈가 같이 협업을 해서 목표랑 아레나를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이걸 분석을 한 다음 고객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한 가지 부분들을 예시와 함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표 정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목표라는 것이 뭐 사업 목표나 회사 상황, 전략 타겟, 유무 이런 것들을 막 전략적으로 다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회사 상황이나 혹은 이제 아무래도 세일즈 입장에서 세일즈 쪽에서의 타겟이나 목표가 결국에 마케팅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매출을 이끌어내는 조직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그럼 마케팅은 단순하게 세일즈의 지원 조직인가를 고려를 해봤을 때 사실은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목표는 세일즈와 동일하게 세일즈 목표에 얼라인이 되지만 마케팅에서는 실제 고객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 그리고 해당 타겟 내에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 규모 같은 세그먼트를 어떻게 분석을 할지, 이런 틀을 짜는 역할을 마케팅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이 이런 아레나를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목표가 더 어느 정도 정렬이 됐다라고 하면 아레나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리드 확보를 누가 하는가, 마케팅 쪽에서 하는가 혹은 세일즈 쪽에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를 예로 들자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정리를 했었던 게, 저희는 이제 SMB 고객군을 확보를 하자, 이런 목표를 같이 세웠어요, 세일즈와 마케팅이. 그러고 나서 마케팅 쪽에서 이번에는 리드 확보 주체가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전부 다 리드를 끌어오고 프로모션 기획하고 문의를 유입시키고 이런 것들을 작업들을 하고요. 세일즈에서는 이 리드를 받아서 유입 고객들을 공략하고, 그리고 딜 클로징, 그리고 미팅 정보들을 공유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목표를 만들고 아레나를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멈추지 말고 마케팅과 영업 데이터는 서로 연결을 시켜야 하거든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쪽에서는 어떤 웹서칭이나 고객들의 랜딩 페이지 접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고객 행동들을 정량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뭐 어떤 콘텐츠가 어떤 트래픽을 통해서 좀 많이 들어오더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문의 유입을 중점으로 세일즈 쪽에서는 그럼 미팅을 해서 고객들이 어떤 니즈를 정말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걸 정말 불편해하고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사실 저희 회사도 그랬었지만 두 데이터를 각자 수집하고 각자 관리하시는 경우가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데이터들이 절대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데이터를 연결을 해야 고객을 사실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다양한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문의를 유입한 고객이 미팅이 이제 들어왔으면, 이 고객이 만약에 어떤 특정 페이지 같은 거나 특정 저희의 콘텐츠들을 많이 봤다라고 하면 사실 세일즈 쪽에서는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런 내용들을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겟해서 미팅의 주제를 제안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주도적으로 미팅을 끌고 나갈 수 있고요. 마케팅 입장에서도 세일즈 쪽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로 남겨 있을 뿐이지 이게 명확하게 고객 니즈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케팅도 반드시 세일즈의 정성적인 데이터를 좀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마케팅 콘텐츠나 프로모션 이런 데들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데이터가 시각화가 되어 있어야 해요. 사실 지금 이거 리케치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 데이터가 좀 시각화가 되어 있어야 세일즈 입장에서도 그렇고 마케팅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좀 잘 이해가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한눈에 딱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같이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어야만 고객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저희가 세일즈랑 이제 마케팅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나니까 특정 채널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정 채널이 어떤 거였냐면, 저희는 사실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쪽으로 콘텐츠들을 고객 사례 중심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고객들은 텍스트 기반의 채널들에 훨씬 더 많은 참여도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미팅 때 우리 회사랑 좀 비슷한 사례, 우리 산업군이랑 좀 비슷한 사례가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의나 미팅 때 주로 나오는 키워드가, 저희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멀티클라우드라는 키워드였는데, 이런 키워드들을 좀 고려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초반에는 이 키워드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다른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 사례를 리뉴얼을 했습니다.
일단 고객들이 원하는 메시지들을 담기 위해서 고객사의 종류를 좀 다양화시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텍스트 콘텐츠 중심이 아니고 영상 콘텐츠 중심이었는데 텍스트 콘텐츠까지 좀 더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메일도 타겟을 나눠서 고객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시나리오 형태로 이메일링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뭐 잘 쓰던 A24 이렇게 저희 AWS를 사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이런 것들처럼 정말 고객이 명확하게 이거를 고려하고 있구나라는 키워드들을 좀 잡아서 공격적으로 뭐 콘텐츠를 만들고 메시지를 좀 정리를 했더니 확실히 전환도 그렇고 문의 유입도 좀 더 많이 늘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다 저희가 연결을 하고 콘텐츠도 다 만들었으면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문의를 남긴 고객 그리고 계약 완료 고객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타겟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고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타겟해 볼 수 있는 고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겟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리드를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이런 작업들은 사실 한 번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고객의 데이터들은 계속 흘러가고 고객의 니즈들은 계속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실제 고객 ICP 예시인데요.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여기 내용은 가렸지만 규모, 산업군, 업종, 그리고 뭐 평균 수주 금액, 어디로 제일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전환에 세워야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지금 모습의 고객은 여기입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었고, 그리고 타겟을 좀 가능성 있는 타겟을 3차 정도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타겟도 사실은 이 ICP처럼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고객의 모습을 그려서 그래서 핵심의 이 타겟에 맞춰서 핵심 마케팅 전략은 어떻냐, 그리고 마케팅이 얼마나 관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표기를 했습니다. 사실 관여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도 어쨌든 주도적으로 리드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관여도 부분들은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3차는 이제 지원성 역할의 그런 타겟들을 사실은 메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을 나눈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고객의 모습을 알았으면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드 퀄리피케이션을 해보자 라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리케치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 화면을 보고 굉장히 리케치한테 반했었는데 이거를 저희는 그동안은 수기로 작업을 해서 저희 팀 막내가 정말 며칠 동안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아서 저희가 들어온 리드들의 어떤 뭐 영업 데이터라든지 매출 데이터라든지 규모라든지 산업군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 그 규모랑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문의 고객이나 저희가 리드를 캡처한 그런 고객들을,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 뭐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기로 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리케치는 이렇게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게 리드 퀄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 중에 우리의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ICP나 혹은 가능성 있는 타겟과 비슷한 고객들이 어느 정도 타겟이 있구나라고 해서 타겟을 A, B, C 뭐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서 타겟별로 마케팅 콘텐츠를 노출을 했습니다. 뭐 또 시즌별로 가끔 고객들이 좀 움직이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부 정책이 나왔다, 혹은 어떤 뭐 사업 예산 수립 시즌이다 라고 하면 고객들이 좀 더 잘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키워드들을 다 잡아서 이 타겟에서만 다른 웹페이지, 같은 웹페이지인데 메시지를 다르게 한다거나, 혹은 메일링을 보낼 때 고객이 원하는 내용의 메일링을 담아서 시나리오 형태로 좀 더 어떤 고객들은 클릭을 빨리 하고 오픈을 많이 하고 저희 거의 콘텐츠에 좀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좀 스코어링 작업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링 작업은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고객들이 특정 행동을 보이면 거기에다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 홈페이지에 특정 페이지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페이지 뭐 10점,
뭐 어디 크게 중요하지 않는 페이지다. 그럼 뭐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스코어링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적합한 MQL 고객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그냥 마케팅 차원에서 MQL 분류를 했기 때문에 세일즈 입장에서 얘네가 분류한 MQL이 도대체 뭐지?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마케팅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우리 회사 매출을 늘리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도 반드시 이 MQL을 고려하실 때 어떤 사업가 뭐 목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MQL을 잡아야 세일즈 분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리드 퀄리피케이션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마케팅 채널로 고객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프로모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1대1 고객 문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고객 문의가 유입이 되면 사실은 모든 고객들을 다 세일즈 분들이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SAL, 그러니까 세일즈가 정말 허락을 할 만한, 억셉티드 할 만한 리드를 분류하기 위한 자동 이메일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주로 설문조사 중심인데요. 그래서 뭐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세일즈랑 함께 협의를 해서 특정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따라서 영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적합 여부를 좀 판단을 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많은 인바운드가 들어오면 모든 것들을 다 대응할 수 없는 세일즈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였었던 좀 역할들인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특히 SMB 시장에서는 굉장한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분류하는 기준은 법인이냐 개인 사업자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나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메일로만 대응하면 되겠다. 혹은 어떤 곳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미팅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고객들의 대응 방식들을 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망 고객 발굴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이제 저희가 뭐 이제 문의 유입이나 혹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ICP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들의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고객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많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또 모아서 아까 분류했던 리드 퀄리피케이션들로 분류했던 그런 타겟 고객들한테 마케팅과 콘텐츠 세일즈를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분들을 타겟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프로모션을 제안을 하거나 이 프로모션은 지금은 뭐 이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뭐 이 정도 리드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프로모션을 좀 더 확대해야 돼요 라는 근거 자료들을 좀 획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이랑 세일즈가 목표와 아레나를 서로 맞추고 그리고 데이터를 연결하고 해석해서 또 타겟을 구조화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야 좋은 고객들을 좀 불러오고 전환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B2B 마케팅 하다 보면 지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적 목표랑은 좀 동떨어진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마케터 입장에서는 약간 슬플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구조를 세우고 세일즈와 함께 좀 협업을 하고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마케팅이 확실히 뾰족해지는 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들이 결국에는 좋은 전환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들이 되게 거시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꼭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우리 조직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환 흐름이 끊기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사례가 좀 작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인 사례나 뭐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